연준은 특별히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물가 수준이 그만큼 또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하락 속도를 보이겠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죠. 그러면 일단은 반등입니다. 반등의 무게를 두고 최소 20-30%는 또 현금 갖고 있어야 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나스닥이 급등해서 그런가요? 오늘 왠지 모르게 의상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레몬 리서치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깔끔한 복장,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네. 확실히 시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빠졌으면 못 이래요. 네. 그나마. 네. 예.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냥 그래 오늘은 이러고 해봐요. 뭐 이렇게 가야 저희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거고요. 그러게요. 네. 또 이제 그렇게 급한 또 낙폭을, 그러니까 주식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보통 내가 승부를 보겠다, 내가 뭔가 이런 때 뭔가를 역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턴들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어떤 패턴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보면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 많이 위축됐을 때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뉴스 보면은 그 항상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뉴스, 이제 그렇죠. 핵전쟁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그러니까 네이버 뭐 증권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헤드라인 보게 되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위축이 상당히 심해서 이격도를 거의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이거는 심리에 말리지 말고 이제 응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또 뉴스 보게 되면 다 좋대요. 뭐 기업들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미국 호황기가 어쩌고저쩌고 다 좋대요. 근데 주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하셨듯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 오른 건 좋은데 네. 이것도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외부 환경이 이제까지 안 좋았었던 이유가 됐던 것들이 싹 바뀌면서 오르는 거라면 와 기대를 하는데 달라진 게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따라서 다시 이런 현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팔아야 되나? 오늘 반등 시?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을 좀 점검해 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게 저희 항상 고민이죠. 아니, 바뀐 거 없는데 심리에 따라서 뭐 갑자기 또 피벗 얘기 나오고, 아니,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안 됩니까? 맨날 무슨 어려운 용어만 갖다 서 또 영어를 갖다 쓰고. 네. 피벗이 원래 되게 좀 심오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네. 다른 아이템으로 뭔가 방향의 활로를 뚫겠다 할 때 보통 피벗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저희 뭐 PT 할 때 보면 피벗, 그거는 또 다른 하여튼 여러 개예요. 피벗이라는 용어가 많아서 네. 사용하는 방법들이. 저희는 이제 파생할 때 또 피벗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긴축으로 갔다, 이제 다시 완화로 가겠다라는 입장들을 연준이 보여줄 것을 말 그대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연준은 특별히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진 기대감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연준이 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위축세가 심했다가 이제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은 또 일정 부분 돌아오겠죠. 그럼 거기서 연준은 또 그러면 좀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과 똑같아요. 아니,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또 어떤 연사가 나오겠습니까? 또 그렇지. 그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거 끝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이틀째 나스닥 보게 되면은 완전히 뭐 추세 전환하면서 갭상승 나오면서 나오는 모습들 거의 뭐
V자 반등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 패턴들을 요때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위축세 심했다가 거기서 나오는 요거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더 밀려도 그 다음에 돌아가는 요 패턴. 그러면서 아마 양봉이 3일에서 5일 정도 나오면서 추세를 확 전환해서 와 이거 V자 반등 아니야라고 착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확 끌어올리는 현상.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 아마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연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거 봐라. 또 의도하는 것 반대로 움직이네. 그러면 또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 50bp 할 걸 25bp 인상했네. 그러면 그럼 이거 연준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되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쪽에서 막 확대 해석하면서 나오는 변화. 또 하나 어제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다시 인수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질까봐 지면은 돈이 더 많이 뭐 쓸데없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돈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거 보통 큰 M&A가 나올 때는 머스크 정도면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력도 있을 텐데 거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대규모 M&A 아닐까 이런 식적으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것도 시장 맘대로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이번에 인수 대금 보면 52.4달러 뭐 이 정도쯤 되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주식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럼 한 2조 8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더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겠죠. 그렇지. 그런 것도 염두를 하되 이제 불확실성은 또 다시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끝나지 않느냐라는 쪽이 이제 둘 다 작용을 하는 거고 시장이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오페크 플러스에서 드디어 200만 배럴 감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 관련된 쪽에서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방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시소 게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또 올라가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또 시추 강화할 겁니다. 셰일가스, 셰일 오일 안 되겠다. 이것도 유가 올라가는 거 방어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리그수라고 하는데 최근 보면 그 시추하는 그러니까 시추 건수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최근 들어서 서서히 움직이다가 아마 또 연말까지 해서 보게 되면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증산으로 대비해. 그러면서 이게 하나는 감산 증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오페크가 또 계산을 잘해야 될 게 주도권이 약간 뺏기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파보면 많아 이런 쪽으로 나올 거고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회피할까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그러면 원유를 생산해서 그러면 우리 이만큼 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운반하는 배들 또 시추 해양 플랜트 또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피팅 밸브 강관 뭐 이런 쪽 이쪽은 영원히 아니고요. 영원히 나갔네요.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런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쪽에서 단기적인 거는 최소 1, 2년입니다. 아주 최소라도 이쪽은 계속 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쪽은 잘 보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야 이제 드디어 바닥 탈출하고 상승 추세인가 보다 사면은 안 된다. 오늘. 단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며칠 더 갈 것 같습니다. 며칠 더 가는데. 예. 근데 지금 딱 나스닥 기준으로도 저항이 들어오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큰 저항이 이제 누르고 있죠. 네. 거기랑 지금 11,500선 정도쯤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한 3일, 5일 정도 사이쯤에서 일단 이번 주 말 정도쯤까지는 걸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세 전환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흐름 봐서 그 사이에 제가 잘리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 사이에 충분히 시장 흐름 보면서 네. 또 동향들 변화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야 못 자르시죠. 아,
그 뭐지 예외는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워낙 우리 저 가족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잘릴까봐 아닙니다. 아니 예. 근데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면 지금 당연히 이제 이렇게 또 가다 보면 파월 연준이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겠지가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말이 또 먹힐까? 그렇죠.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 안 해? 네. 그러니까 시장이 먹힐까 혹은 연준에서 더 강한 뭔가를 할까? 네.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시장의 변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피벗 쪽을 계속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CPI 그러니까 물가 수준 하락하고 거기다가 생각보다 연준이 변화가 나오고 하는데 물가 수준이 그만큼 또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하락 속도를 보이겠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죠. 그러면 뚜껑 열어봤는데 약간 변화가 나오는데 주가는 저점에서 좀 올라왔고 근데 그만큼의 또 CPI 하락 속도가 없다. 그러면은 연준이 또 강하게 얘기하는 게 거기서는 또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자산에 대한 관련된 쪽의 분위기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포감은 들지만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약간 또 반등해서 이거 그다음 어떻게 가나라고 하는데 연준에 또 강력하게 나옵니다. 또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얘기고 게다가 지금 또 그 최근에 연준의 자산을 보게 되면 그 QT라고 해서 계속 또 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지금까지는 눈치 보다가 좀 그랬는데 더 강하게 또 이제 나오는 채권을 그대로 또 바로 매각해서 좀 강한 메시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연준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안 말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또 잡을 수는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일단은 반등입니다. 반등에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주식 비중이 너무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리고 또 이런 때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주식을 꽉 갖고 있다가 저걸 어떻게 하든 내가 버텨낼 거야 라고 하는 심적인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야 생각하시고 정리했다가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시장이 턴에서 됐었을 때 그때 강하게 벌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될 때 강하게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 마인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이번 반등에서 또 얼만큼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확인되는 정도쯤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는데 더 강하게 가는 데에 대한 부담 가는 시도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현금 없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요번 반등 네. 역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 그건 또 그때 다르죠. 네,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러니까 완전 그런 거 있죠. 이번에 간신히 뭐 또 신용을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살아났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되는 장에서 무리하신 겁니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어느 정도 될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신용을 일단 쓰지 말자. 그거는 신용 쓸 때는 따로 있습니다. 신용 쓸 때는 며칠 전 그렇게 극점에까지 왔을 때 나름대로는 다 신용을 줄이는데 이럴 때 한번 베팅해봐야지 이런 때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쓰면은 이런 장엔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마 또 이제 분위기 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최소 20-30%는 또 현금 갖고 있어야 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염두에 두시고 반등 시 적정하게 한 20% 전후에 근데 지금은 반등이 아니라 살짝 긴장의 끈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누려야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길게 상승할 수 있다. 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오늘 까칠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다. 진짜 그 개념을 우리 좀 따져봅시다. 네. 우리 다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 단기 관점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람마다 다 그 단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단기의 그 범위는 얼마나 돼요? 어제 장중 매매하는 단기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린 단기는 한
3에서 5일 정도. 3에서 5일 네, 정도. 이 정도까지의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치고받고 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또 CPI 보면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정도 근접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장이 뭐 어떤 변화를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또 포지션을 급하게 안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매매하신다, 뭐 단타하신다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살려는 주는 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동참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일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 보면서 대응하는 정도 이런 거는 예 그래도 한숨을 싹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지금 3일밖에 안 됐지만 화요일은 다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단기로 해볼 만한 주식과 조심해야 되는 섹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어차피 또 반도체죠. 네, 반도체 앞서 이상엽 이사도 그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저희가 삼성 전화 한번 할까요? 저도 좀 바꿔주세요. 네. 그거보다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 이런 변화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그래? 라는 정도고요.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지금 보니까 폴더블 얘기도 많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 되면 벌써 이렇게 쫙 도배를 했겠죠. 조금 좀 느낌이 좀 쎄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업황이고요. 업황에서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업황에서 한 그 바닥 시그널은 나옵니다. 근데 턴하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바닥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강하게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턴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반도체 쪽도 아마 올라갔다 이제 저점의 박스권을 그러니까 더는 안 빠지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저점의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저점에서 턴하는 시그널이 나온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거죠. Q의 확대가 나오면서 재고가 떨어지는 거. 이것까지 해야 완전하게 이제 바닥 신호다라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죠. 일단 여기입니다. 지금 나 여기 저항이야 라고 보는 자리가 9만원, 9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까지 올라오다가 크게 또 반도체, 그러니까 한 8만원대 있던 게 9만원대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후좌우 좀 보려고 하겠죠. 이 정도로 업황이 돌아가? 라고 하게 되면 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목표를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혹시 이번에 또 내려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 물 타셨던 분들도 이 정도쯤 돼서 싸게 샀던 거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주봉상에도 그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극하게 극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턴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한숨은 돌리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추세 저항을 넘어서 강력한 쪽으로 가느냐 아직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레벨을 만들어 갈 텐데 확인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강한 턴이 나오겠죠. 그 전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HPSP가 그 예. 햄버거 종목이에요? 다들 그렇게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 우리 김윤 대표님의 햄버거는 HPSP다. 죄송한데 가깝긴 한데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밸류를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고민이 되는 게 템베거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시총이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게 몇천억대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이거를 보는데 이 시총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회사는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일시적으로 또 집중된다 그러면 이거를 뭐 갖고 있던 분 갑자기 올라오네 그러면 거기서 팔까봐 그럼 뭐 내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은 되게 조심스러워졌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아이디어는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종목명을 언급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가. 저희가 아마 한 1000주씩만 사도 주가가 20% 올라갈 종목입니다. 호가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안 팔 거고. 호가는 저희가 계속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올라오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또 정리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주가 왜곡이 그러면 저로 인해서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너무 그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그거 살짝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쉬는 날 월요일 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 우리 1.4나노까지 가겠다. 27년도까지 가면서 그런 변화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KPX 투자는 다 줄이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투자는 줄일 리가 없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다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나노 공정에 대한 미세 공정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한 거는 EUV죠. 극자외선.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어제도 주가가 가장 강하게 턴했던 게 바닥에서 턴했던 게 이거 칠 때 제일 어려워요. SI인지 어인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SNS텍. 아이고, 잘못 쳤습니다. SNS텍. 이 회사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나오고요. 두 번째가 FST. 이런 종목들이 바닥까지 왔다가 이제 턴하는 과정들. 근데 수급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어? 라고 관심을 갖는 쪽은 벌써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SNS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극자외선하는 과정 쪽에서 성과가 이미 벌써 이제 두 회사 모두 다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같이 가겠다는 입장은 뚜렷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안 좋다, 시장도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대에서는 한번 좀 관심 가져야 될 대표적인 섹터들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왔죠. 근데 이 자리가 지금 광하게 보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은 싸죠. 이게 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은 여전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에서는 계속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비 쪽이나 또 소재 쪽에서는 계속 관심이 높은 분야밖에 없구나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HPSP는 솔직히 지금 IPO 종목 아니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보통 보면은 이제 4개월 차입니다. 한 6개월 차쯤에는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위축됐을 땐 그런데 샀다가 돌아오는 거 보고 아마 지금 보게 되면 한 6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또 올라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때에서 또 정리하고 나오고 그래서 한 좀 6개월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거 정리되는 걸 봐야 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그래서 또 빠르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모빌아이 때문에 움직이는 건 우리 국내 업체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트렉스는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볼까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어제 얘기 많았었죠. 그렇죠. 얘기 많은데 고민이 많아요. 아까도 마이너스 50이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락하다가 낙폭이 커진다. 저는 이런 때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비중 살짝 늘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는 들어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또 요즘에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플랫폼 쪽에서는 뭔가 성과를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망 사용료 내고 이쪽은 내고 또 다른 외국 업체들은 안 내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 우위는 살짝 나오지 않나. 트위치랑 관계도 경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가 간다. SK스퀘어도 지분 2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하는 과정들이 SK하이닉스 보면서 뒤늦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이디어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LX 인터내셔널 종합상사주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것도 턴할 수 있겠다. 끝! 이상입니다. 끝!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 끝? 아니죠? 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